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날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 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녹취 파일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네. 오늘 터뜨렸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입수했다라는 기사는 예. 나왔고요. 예. 어저께도 이제 오늘 아마도 이것을 공개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박찬대가 직접 나왔네요. 예, 예, 그만큼 박찬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지요. 당 원내 지도부가 전부 다 지금 동원돼서 기자들을 앞에 두고 공개를 했고, 이게 지금까지 강혜경, 또 명태균, 또 김영선 이 3자가 서로 얽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개됐던 어떠한 녹취보다 굉장히 반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파괴력이 크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녹취록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문자 정도였어요. 예, 그렇죠. 지금 공개된 게. 카드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원이고. 강혜경 씨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전부 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들었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태균과 강혜경이 언론에다 대고 폭로한 내용들은 파괴력이 없었어요. 강혜경 씨는 사실 파괴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원이니까. 예. 명태균 씨가 언제나 최근 들어서 그랬잖아요. 독려하기 위해서 말한 거다. 예. 이렇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 그러니까 취임식 바로 전날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명태균과 나눈 대화가 직접 공개됐다. 이게 육성이 나왔습니다. 육성이죠.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아니에요? 5월 9일이요. 10일 날 취임식을 하니까 전날이죠. 그날까지 당선인 신문이죠. 그러니까 이 녹취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추정으로 아직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추정되니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다. 전원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얘기했다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관위에서 즉 공천관리위원회 당시가 선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일부 지역의 보궐선거 네. 그거에 한꺼번에 열립니다.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고요. 6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공관위에서 공천 명단을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즉 공천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게 창원의창 보궐선거 얘기죠. 네.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은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명단을 보고 김영선이 거기 좀 넣어줘 했더니 당에서 말은 많지만 내가 이렇게 시켰으니 할 거야 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실제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청에 공천이 받았지 않습니까? 5월 10일 날 명단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영선이가 공천 받는 걸로 명단이 대통령이 된 바로 다음 날 취임하는 대통령 후보가 공관위한테 그거 좀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지금 공개한 거 보니까 이것도 또 좀 참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네요. 이건 조금 녹취는 아니고 전원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명태균 씨가 5월 9일 날 있었던 통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지인한테 어떤 사람한테 한 달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아마도 한 6월 9일 정도 깨일 겁니다. 자, 한 달 전에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당선인과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 마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게 김건희 여사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오빠 명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 라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장관 앉혀 뭐 앉혀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다. 됐지? 하면서 그래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다. 김 여사가 선생님 명태균을 얘기하는 거죠.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취임식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라고 전한 겁니다. 또 취임식도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이 실제로 참석했습니다. 자,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도 또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취임식 오십시오라는 건 안심하고 이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맞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은 민주당이 어디서 입수해갖고 깐 거니까 네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도 많으니까. 물론, 예, 예. 그러나 맞다고 할 경우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기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이 현 씨였죠. 왜 그 노총 출신의. 예. 네네. 그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에 공천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네. 재판에서 2년인가 그 공천 개입으로 판결을 받았고 판결 받았죠. 확정 받았죠. 정무수석도 실형 살았습니다. 실형을 살았죠. 예. 실형 살았습니다. 자,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녹취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취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했다라는 이렇게 명확함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해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공관위에서 명단 갖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해줘라라고 그랬다까지가 이게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특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의 근거가 되는 위헌 위법 이걸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느냐? 네.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한 거야. 그것도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22년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선거가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라는 식의 공세는 민주당이 계속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이 상당히 민주당이 거센 공격을 할 수 있는 호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디서 이런 녹취록을 구했을까요? 뭐 용산에서 주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주었을 리는 없을 테고 어디서 구했나요? 강혜경 씨인가요?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 직원했던 강혜경 씨가 뭐 스스로 녹취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 강혜경 씨일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 제가 이렇게 느낌은 뭐냐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지인에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들려주면서 오빠라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 지인에게 자랑하는데 그 지인이 그거를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녹음을.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옆에서 내가 그 녹음할게 그렇게 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녹취를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옆에서 녹음을 했다라고 제가 민주당 쪽 인사한테 좀 전에 통해서 받았거든요. 전해 들었거든요. 야,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사자끼리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녹음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통화를 있습니다. 녹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취를 풀죠. 그러면 소리가 크게 해서 나오죠. 그럼 옆에서 녹음하면 녹음이 되죠. 그런데 명태균이가
혹시 민주당한테 흘렸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명태균이는 나 구속해봐, 나 수사해봐.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으면서 판도라 상자를 까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기왕에 나를 이렇게 검찰이 수사로 압박을 하니까 나도 민주당하고 손을 잡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는데, 명태균은 어저께까지도 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까겠다, 뭐 3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개만 까면 뭐 굉장히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뭐 탄핵 하야 한 달이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고요. 기자들이 아예 집에서 거의 진을 치고 있나 봅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명태균은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짠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딜을 하는 듯한, 나 아직은 갖고 있어, 이런 어떤 느낌을 최근에 가졌는데, 지금 이 민주당에 넘긴 건 그보다 조금 더 오랜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명태균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명태균이가 뭐 81회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 3억 7천인가 얼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받으러 갔다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네. 이렇게 말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입증된 거 아니냐. 네. 이건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어쨌든 가장 큰 건 당무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명이 잘 안 되네요. 윤상현 위원장, 당시 공관위원장,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들고 들어간 적 없다. 그리고, 김 여사와 통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번 공천은 외부 개입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은 발빠르게 발을 빼고 있습니다. 뭐, 나는 김영선이 공천된 건 전혀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엄청나게 또 폭로해 대더니 발을 쓱 빼네요. 자기도 끌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끌려 들어가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준석과 김영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명태균하고도 가깝고, 왜냐하면 명태균이 이미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가기 전부터 이준석하고 아삼육이었거든요. 이준석 그 당대표 되는데 도움을 주고, 오세훈 시장 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관련된 보고를 계속 받고, 이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김영선과 관련해서는 뭐 물론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뭐 이 말 한마디 보탤 수는 있지만, 이준석이 당시 당대표였는데 이준석이 최종적으로 의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준석의 직인이 없이는 공천장에 안 나가죠. 또 이 녹취록에서 앞에 이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대로 장관 안 쳐, 뭐 안 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쳐, 저거 안 쳐, 막 했다. 이것도 뭐 공천 개입을 넘어서 장관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했다. 그런 또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 여사가요. 참. 주어가 김 여사. 거기다가 뭐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지난번 명태균이가 공개한 그 메시지, 그때 오빠가 누구냐? 이게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 오빠가 명확히 드러난 것 같고, 또 장님 모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강혜경이 한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녹취록에도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게. 그렇죠. 당시에 장리무사라고 하고 그거를 무등을 타서 실제로 지시를 내린 게 김여사다. 장리무사에 올라탄 사람이 김여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아까 그 오빠 그거 왜 안 했어? 하고 이제 오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고, 그러면서 그 녹취록에도 명시가 분명히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 녹취록 자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또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명태균 이 정말 큰일이네요.
또 무슨 얘기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부터 대통령실에 사실 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따위의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불법 여론 조작을 한 그런 그 집단들이 있으면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물쭈물하면서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이런 이상한 변명만 해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게 원래 작년 12월 달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12월 검찰도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도 안 했어요. 10개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디다 배당했느냐? 수사과라는 데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과가 뭐냐면 검찰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그냥 대충 수사를 하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게 수사과래요.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과에 배당을 하고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명태균을 그리고 압수수색도 뒤늦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명태균의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서버 아닙니까? 그 하드디스크. 근데 그게 어디 이 회사가 폐쇄되면서 어떤 부동산 무슨 그 가게에 1층에 그냥 쟁여놨었나 봐요. 근데 압수수색 뒤늦게 해갖고 거기 찾아가니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뒷북 수사를 하고 뭉개고 과연 뭐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기사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도 미적미적하고 뭉개고 이러다가 일을 엄청나게 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금 터져 나왔으면 명태균이가 지금 떠든 지가 입을 열고 허풍을 떤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사실 규명을 하고 민정수석실이라도 나서가지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 만나서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내용을 확연히 알아야 하는데 그 김지원 뭐 민정수석과도 나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을 뭐 때문에 뽑았습니까? 얘기는 이거잖아요. 민심의 동향을 뭐 보고한다. 민심의 동향 보고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제대로 그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친인척 관리를 하는 데가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당연히 친인척 관리를 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명해야 될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이런 말까지 했다. 아니 반성할 거 확실히 반성을 해야죠.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발표를 해야 이게 민주당에서 발표하고 녹취 뭐 이렇게 공개하고 이게 나중에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국민들한테 스스로 공개를 함으로써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하는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김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저 변명만 급급해 하다가 이렇게 녹취록이 딱 공개가 되면 그냥 주도권 다 뺏기고 완전히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거 완전 호미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됐습니다만 어쨌든 흥분하다 보니까. 예, 부르드자로도 지금 못 막을 상황으로 댐 가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늘 실기의 문제를 얘기해요. 정치는 타이밍인데 늘 실기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그르쳐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또 퍼져나갈지 더군다나 다음 달 2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민주당에서는 대규모 김건희 국정농단 귀탄대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을 모은다는데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